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은요, 정서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학대받은 정서가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주느냐, 당연히 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상처받은 정서를 갖다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정서는 이제 정서 지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어떤 정서를 갖다 잘 이해하고 또 타인의 정서도 잘 이해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닿게 되면은 그걸 잘 극복하고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정서를 갖다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는 정서 지능을 갖다가 높은 정서 지능을 갖다가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고요. 또 본다면은 자기 효능감,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참고로 저희 대학원 2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을 합니다. 뒤에 광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정서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은 뭐 학대당한 아이의 정서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정서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뭐 아동, 뭐 청소년은 뭐 신체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 뭐 큰 상처를 갖다 입게 되면 뭐 감정의 뭐 어려움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어떤 자아존중감이라든지 우울, 뭐 사회적인 위축, 뭐 공격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 행동이 보인다라고 또 얘기했었고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과 같이요. 또 이제 특히 이제 다른 학대 유형도 설명을 또 드렸겠지만 이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이라든지 또 불안, 뭐 감정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인제 그 유아동 뭐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경험한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성인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은 인제 정서의 2 탄이라고 할까요? 이 상처받은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서 관련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 resilie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려움 또 역경에 처했을 때 그걸 갖다 잘 극복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능력 뭐 이런 것으로서 얘기도 하고요. 또 인제 또 역경 또 어려운 상황을 갖다 극복하면서 그걸 잘 심리적으로 회복도 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제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를 갖다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가지고 있겠죠. 장단점 갖고 있는데요. 어떤 뭐 이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결함이나 뭐 약점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뭐 대응하는 개인의 어떤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환경 요인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특性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볼 때, 노력하면 갖춰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 좀 있는데요.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전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카우이 섬이라고 있어요. 뭐 저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던 연구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들 뭐 인지적인 부분들 또 사회의 발달 또 정서적인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심각한 문제가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지? 이러한 그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인데 근데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특징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높은 회복 탄력성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 농담이지만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처럼 공이 좋고 물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할 수 있겠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요.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능력, 그다음에 또 인제 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사회성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사회성이 현저하게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요. 정서적인 학대.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정서적인 학대의 어떤 그림이 좀 있고요. 오른쪽에는 문제 행동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중간 사이에 연결해 주는 역할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그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이제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가정과 학교 요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요인인데요. 당연히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또 과보적이고 뭐 이런 쪽에서는 우울 위험, 뭐 자살 위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양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각하는 그런 친구일수록요. 아동의 우울, 불안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고요. 둘째가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요인이에요, 학교 요인. 요즘에도 제가 학교 요인으로서 이렇게 상담했던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요. 왕따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학교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생각하면 안 돼야 될 상황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에 대한 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요. 청소년의 어떤 비행을 갖다 억제하고요. 또래 관계도 높이고 사회적인 지지도 높여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행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말고도 좀 있겠지만 이러한 회복 탄력성의 수준을 갖다 높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높여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행동 또 감정을 갖다가 잘 조절해 가지고요. 문제 행동을 갖다가 예방하는 거에 크게 인제 기여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죠. 이 회복 탄력성을 갖다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이 회복 탄력성을 갖다가 개인의 어떤 내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성이라든지 뭐 긍정적인 어떤 정서의 요인을 포함해서 이제 파악을 한다라고 되면요. 첫 번째가 통제성, 두 번째가 긍정성, 세 번째가 사회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통제성은 뭐냐면요. 나의 감정도 잘 인식하고요. 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생각, 행동을 바라는 쪽으로 조절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는요. 이 통제성 안에는 뭐 충동의 어떤 통제력, 감정의 통제력, 또 원인을 갖다 분석하는 어떤 원인 분석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긍정성이네요. 자, 내 개인이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또 이제 주관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도 포함될 텐데요. 요 긍정성을 갖다가 또 구성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하는 것들, 감사하기, 그다음에 생활의 만족도,
그다음에 또 낙관성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라고 볼 수가 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충분히 조금 신경만 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세 번째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으로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대인관계가 이제 원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복감을 갖다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정서를 또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이 회복 탄력성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 회복 탄력성이 또 융통성 있는 어떤 행동, 또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도 사실상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문제 해결력과 같이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는요, 그 청소년의 학교 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내용처럼 성인들의 어떤 사회 부족 문제에 대한 뭐라 할까 유한 어떤 해결 및 뭐 극복의 방안으로서 사실은 자주 거론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의 조건은 뭐냐라고 물어보긴 하잖아요. 물어보긴 하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예민하겠지만 일단은요. 좀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서지능 말씀드렸고요. 또 자기 효능감을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 갖고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요 말씀드렸던 요 세 개가 그 행복감의 관계로 올 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그 부제목이라 할까요? 정서와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정서 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타인의 정서를 갖다 잘 인식도 하고 또 표현도 하고 네가 슬펐구나, 네가 아파했구나 하듯이요. 또 플러스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잘 조절하는 어떤 능력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뭐 이처럼 이렇게 높은 정서 능력, 정서 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타인과 자신과의 어떤 정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또 이해도 하고 또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능감, 자기 효능감 플러스 대인관계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요. 일단은 정서 지능이, 정서 능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는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하나 플러스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에요. 지금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회복 탄력성의 요인 중에서 첫 번째가 동제성, 두 번째가 긍정성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가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의 수준을 갖다가 높인다면 더욱더 높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꼭, 꼭, 꼭 가족이 이 정서와 관련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것을 갖다가 노력을 해 나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뭐 대학원 그 2021년도 1학년도 후기 이제 신편입생 모집 내용이고요. 6월 7일 월요일부터 6월 25일 금요일까지네요. 자, 면접 일정은 6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오시는 길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뭐 교수진들도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마지막 광고 아닌 광고 제가 있는 인지상담센터 나다에 대한 광고를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자, 또 다른 그 정서에 관련된 시리즈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